네, 안녕하십니까. 영업의 신 스페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보험업계의 그랜드 슬램인 것 같아요. 고시를 보면 뭐 행시, 사시 뭐 이런 거 뭐 3대 하잖아요. 이런 분이 계실까?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까? 임상병리사에다가 거기에 또 손해사정인도 하시고 거기에 언더라이팅 보험심사도 하시고 거기에 또 증권사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거기에 미모까지 갖췄으니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최세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최세진입니다. 너무 어색하네요. 네, 오늘 아주 화장이 잘 먹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대표님께서 예. 추천해준 곳에서 열심히 화장을 하고. 오늘 방송 나오신다고 또 분장도 예쁘게 하셨는데 제가 아까 소개했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까? 뭐 임상병리사 이거 연봉도 굉장히 높고 잘 나가는 거. 그다음에 그쵸. 잘 나가는 컴퓨터 그것도 C 언어 그쵸. 프로그래머를 강의하는 포토샵 이런 디자인 아니고 네. 야 그것도 했었고 거기에 손해사적인 네. 또 이제 보험심사도 하시고 네. 근데 지금은 보험 일을 하십니다. 그 5년 차? 이제 5년 차 들어가는 예. 거죠. 어떤 계기입니까? 계기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고요. 어찌 보면 여자로서는 좀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첫 아이 갖고 이게 9개월 때 좀 아기가 사산이 되는 바람에 9개월에? 네. 아이고. 그래서 좀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상교 휴가를 맡으면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또 둘째를 가지게 됐을 때 병원이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 접하게 된 게 보험심사 자격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교 휴가 때 이제 보험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게 이렇게 쉽게 따는 겁니까? 3개월 만에? 그게 합격률이 한 1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목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교를 준 게 그 친구가 그러니까 애기가 저한테 휴식을 준 것 같아서 야. 그 시간을 좀 아깝게 쓰기가 좀 뭐했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목표를 했었어요. 네. 그 자격증 하나 따는 거,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따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병원에 취업하는 거. 그래서 그 3가지를 다 했었죠. 다 했어요? 네. 운전면허도 하시고 취업도 네. 새로 하시고 새로운 병원에 또 취업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근무를 하다가 이제 둘째를 가졌어요. 그리고 가감하게 이제 병원을 그만뒀죠. 왜냐면 또 잃을 수 없으니까. 예, 그게 좀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기를 한 20개월 정도 키우면서 이제 보험심사 쪽에 자격증이 있어갖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도 이제 외근이 있고 막 7시까지 근무를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 고객이었던 분이 소장님이셨어요, 교보생명에. 네. 그분이 이런 직업도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교육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네. 그 출근 시간은 무조건 9시 반에 해야 되고 퇴근은 무조건 3시에 해야 된다. 아이 예, 때문에. 아기를 이제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 조건만 맞추면 회사에서 하라는 건 내가 다 알아서 맞추겠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게 이제 보험리 첫 영업이 시작한 거죠. 근데 1년을 딱 근무해 보니까 저는 이런 곳을 처음 접해봤어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막 빨간색이 더덕더덕 붙더라고요. 뭐 계약을 하면. 그리고 막 그 사회에서 만나기 힘든 분들이 예. 막 잔뜩 오더라고요. 아, 이래서 보험회사는 내가 왜 보험 접했을 때 왜 그렇게 싫었었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을 딱 하고 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이 길이 아니고 병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지점장이 바뀌었는데 저를 데리고 한 2시간을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좋아요. 그럼 제가 그때 저희 이렇게 교보생명의 양성센터라고 있었어요. 네. 4주 동안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영업을 하는 건데 그냥 집어넣으셨어요, 저를. 그럼 제가 그 4주만 해보고 제가 결정해서 이제 네. 통보를 내리겠다. 그래서 또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그 기수 중에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업이. 그래서 반장을 해야 된대요. 근데 반장을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저는 9시 반에 출근해야 되는데 8시 예. 반까지 출근을 해야 아이고. 되고 예. 4시 이후에 기사를 해서
뭐 보장 분석을 2건을 해야 되고 뭐 고객을 3방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저희 벽면에 스티커를 붙이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추면 참 잘했어요. 못하면 잘했어요. 근데 좀 제가 약간 승부욕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참, 1등이라니까 또 이제 또 예, 내가, 근데 그거 좀 지기 싫어서 참 네. 잘했어요 찍기 위해서 애를 얻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한 겨울 2월 달이었는데 2월 달에 그 네. 추운 날 애를 둘쳐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계산 제가 계양역에 살았었는데 네. 계산역에서 저희 지하철역까지 10분이 걸려요. 예. 그 동선을 짰더니 애를 얻고 뛰면 한 5분 정도면 내려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 중간에 이제 어린이집이 있는데 선생님보다 먼저 가 있어서 이제 애를 얻고 있다가 그 앞에서 애를 주고서 또 뛰어가는 거죠. 저는 진짜 땀 흘리는 영업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 받은 네, 그 참 잘해주세요 도장 찍기 위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주를 했더니 성과가 제가 그 딱 갔는데 이제 저희 센터장님이 너 2W 한번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2W. 그래서 저는 건수 영업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 싫은데요 그랬더니 그냥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해보라니까 못하면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했더니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사주 딱 되니까 2W, 2W, 3W, 3W 계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기수 마지막 날 되는데 저희가 이제 상장이 주어지는 게 있는데 교보생모 양성센터 그 7개 중에 제가 1등을 했더라고요. 전체. 그래서 처음에는 좀 라이트하게 네, 하려고 편하게 그러다가 했다가 이게 깊숙이 들어가더니 잘한다 하니까 더 네. 잘하게 되고 도장 찍는 맛에 돌아다녀 보니까 1등을 하셨고. 네, 그래서 야.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그 상품권을 제가 휩쓸다 보니까 막 몇십만 원이 상품권이 저한테 이제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4주 동안 10몇 건 판매하고 이제 내려왔었죠. 근데 그 뒤로 그분이 되게 고마웠던 게 주마다 제가 2W 할 때마다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몇 주 2W 축하합니다. 몇 주 2W 축하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교보생명이 좀 남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판 이제 2년차 마지막 해에 이제 최대 건수 영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12월 달에 17건에 이제 환산 600, 한 40 정도 하고 예. 이제 매니저 소장의 길로 이제 들어갔죠. 관리자의 길로. 아, 이제 빨리 간 케이스인가요? 네. 그죠. 그러니까 소장은 거의 최연소로 빨리 된 케이스인 예. 거죠. 3개월 만에 된 거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팀원도 한 14명 정도 거느리고 이제 소장직을 했었죠. 그동안에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본인의 경력이 있잖아요.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를 뭐 제가 어설프게 아는 걸로 살짝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만 있는 줄 아는데 임상병리사가 있다고요. 그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급인데 네. 그러니까 진단을 해서 이거를 병명을 네. 데이터를 내 갖고 네. 이렇게 의사한테 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진단을 내리는 거네요. 임상병리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객님들이나 이제 대표님들 병원에 가시면 피 검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피 검사 하시는 분들이 진단검사학과 거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임상병리사세요. 그러니까 임상병리사과에 안에 들어가면 뭐 혈액학실, 미생물실, 뭐 임상화학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검사실이 있고요. 거의 중앙 검사실이라고 보면 되죠. 오히려 좋겠어요. 그 의사처럼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이 데이터나 이 혈액만 갖고 네. 병을 진단하니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직업이에요, 그죠? 근데 되게 그 직업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병원이요. 그 병원, 저희끼리 그렇죠. 몰려 있으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좀 되게. 그렇군요. 예. 좀 아마 그게 재밌었고 좋았으면 지금 보험 영업을 안 하시겠죠?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병원에 이제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네. 있는데 다시 뭐 병원에 다시 올래 그러면 지금은 못 하겠어요. 근데 왜냐면 고객님들이 부탁을 하세요. 여름 방학 때 이제 휴가를 가셔야 되니까 뭐 대신 자격증 있고 세련생 있으니까. 나 3일만 여기 휴가 좀 갈 테니까 여기서 검사 좀 해줘.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근무에서 3일 정도 하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가운 입고 일하는데. 이제 못하는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보험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 안에서 가운 네, 입고 네. 산모들한테. 산모. 네. 태아보험 가입하세요. 이게 이제 저절로 되더라고요. 야, 그 명함 주고. 산모는 네. 이건 뭐 하는 분인지 가운 입고 와갖고 태아보험 네. 그것처럼 본인의 직업을 잘 활용하는 게 최세진님은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이 포기하고 안 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컨설팅을 해드린다는 거. 네. 이거 중요하죠. 갑질 영업을 하죠. 그렇지까 보험을 너무너무 가입하고 싶은데
병에 이력이 있거나 뭔가 이제 언더라이팅에서 떨어진 분들이 오면은 구세주처럼 해결을 해주신다는 해결사. 네, 좀 약간 그래서 소개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하니까 야 너도 가면 해결을 해줘라고 네,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단의 구세주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고액 영업이 들어오면 몇 천만 원짜리 이제 계약이 들어와요. 예예. 그럼 대부분 이제 그 대표님들이 뭐 심장에 스텐스 삽입을 했다거나 이런 음. 분들이 오면은 사실 언더라이트에서 거절이 되거든요. 음.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은 젊은 분한테 스텐스 삽입은 위험한데 네. 아주 고령이신 분들은 사실은 그게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계약을 저희가 다시 인수한 케이스도 있죠. 좀. 또 그분은 또 안 되는 걸 해준다니까 또 얼마나 또 고액을 해요. 또 이왕 하는 거 그쵸. 빵빵하게 그냥 꽉꽉 채워서 그래서 줄 거 그때 아니에요. 저희 지원단이 또 1등을 해갖고 진짜 구세주네. 이게 이제 본인의 직업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근데 그거를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나누신다면서요. 강의도 하시고. 네, 강의에서 왜냐하면 이제 설계사분들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더라이팅에서 거절을 하면 사실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간호사만 있으신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시험 보고 하거든요. 그 미스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절했던 사례들 아니면 인수했던 사례들 같은 경우를 이제 설계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즘 강의도 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사분들이 강의하시다가 본인이 해결이 안 되는 걸 또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렇죠. 여기다 같이. 그럼 또 해결해주고. 네.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 전문가분들이 보험을 하게 되면 훨씬 이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 단장님한테 저 보험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고 아무래도 왜냐하면 흔치 않게 전산도 제가 했고 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이제 전산 프로그램도 많이 바꿨던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라이팅이나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입 설계서나 이런 거나 이제 상품 분석하는 거는 제가 거의 장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수월하기도 하고 특히 또 제 고객들이 좀 20, 30대 젊은 고객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객들이 결혼하게 되면 이제 남편분까지 제 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죠. 진짜 보험을 위해서 태어났네요. 그때 그 보내지 않았다면 그 지원단인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기에 보내지 않았다면 인생이 지금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고 다시 병원 가가지고 열심히 검사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앞으로의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저 사실은 10년 후에는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토탈 케어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재정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재무적으로도 사실은 좀 힘드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가시더라도 내가 병원 가기 직전까지 유지 관리는 제가 철저하게 철저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다양한 컨셉을 좀 짜갖고 우리나라에 없는 컨설팅 회사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으시겠어요. 네. 또 이렇게 병을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병이 이제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어떤 진단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어느 병원에 가세요? 뭐 이렇게 컨설팅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토탈 케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대표님처럼 저도 이제 요즘에 그 각 분야에 좀 인지도 있으신 분들, 유명하신 분, 뭐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뭐 그런 분들하고 사실은 좀 많이 만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거. 근데 고객님들은 그 이상의 정보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토탈로 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해서 나중에 좀 만든다면 부동산 뭐 전문가, 뭐 세무사 뭐 이런 분들하고 좀 해갖고 그런 좀 우리나라에 좀 없는 그런 컨설팅 회사를 좀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같이 코어가 하면 되게 좋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플랫폼 그리고 그분들도 내 고객 중에서 부동산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또 소개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뭉치면 뭉칠수록 좋아집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 중에서 나도 그러면 최세진님하고 좀 엮이고 싶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요. 어느 자격이 돼야 좀 엮일 수 있습니까? 저 되게 사실 사람 많이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건이 좀 있는 건 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고객님도 사실 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도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고객님도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저도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멋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고객이 돼야 되는 건 무조건 인성이 좀 바른. 야 같이- 멋있는데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보험 문화를 좀 예전에 선배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제 네. 젊은 친구들도 또 20, 30대 이제 친구들도 이 직업에 대해서 좀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교보생명에 있으면 네. 글쎄요, 이제 교보생명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회사이니만큼 네.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있는 네. 여자 설계사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지금 젊은 피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주목도 받지만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시기 질투도 많이. 대놓고 얘기하네. 네. 대놓고 얘기해요. 시기질투가. 그래서 저는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해요. 야, 그래서 상처도 좀 받으시고. 근데 아니, 상처는 꿋꿋할 안 것- 받아요. 아, 그러니까 야, 꿋꿋할 것 같아요. 저는 역시. 저의 길을 가니까. 그거 저는 좀 무태가 있어요. 예. 영업하는 데 있어서 네. 제가 어떤 영업을 했을 때 저와 자신한테 떳떳하고 제 고객이 만족하면 전 되거든요. 그 주위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사실 저한테는 잘 안 들려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네.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냥 꿋꿋하게. 네, 저희 길은. 너무 이제 귀가 얇은 분들은 또 이게 또 상처받고 그러는데 그냥 내 길이다 생각하고 누가 네. 뭐래도 꿋꿋하게 가는 앞으로의 길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그 삶의 어떤 기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삶 좋지 않습니까? 최세진님이 영업을 안 했다면 과연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용기를 내시고요. 비전과 꿈을 갖고 오늘의 제가 기억나는 키워드는 내가 할 길을 간다. 내가 할 길을 간다. 신경 쓰지 말고. 고개를 내 가린다. 네.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멋진 멘트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멋진 영업을 더 기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